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네. 우리가 보통 뭐 빅데이터 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열심히 뭐 R이나 파이썬, 스칼라 같은 걸로 개발을 하죠. 하지만 개발하고 나서 실제로 시스템에다 올리려고 하면은 이 환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 리눅스에다 어떻게 올리고 배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크론 탭으로 주기별로 얘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컨셉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 분석 환경은 조금 더 달라요. 일단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열심히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래밍 만든 거를 빠르게 돌리지 않으면은 이게 실제 적시에 얘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얘가 필요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이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중에서 오늘 세션에서는 그 빅데이터 분석 환경 중에서 파이썬과 되게 친밀한 데스크라고 하는 뭐 환경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써서 한번 제가 성능 테스트를 해본 거를 데모로 이게 보여드리겠고요. 자, 일단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분석 모델을 만드는 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만들죠. 근데 다음 주 TV 생산량이 몇 대인지 공장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분석가들이 쿵짝쿵짝해서 뭔가 만들어서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을 만들겠죠. 분석 데이터, 과거 판매 실적, 연휴, 뭐 어린이날엔 더 많이 팔린다, 뭐 판매 가격, 가격이 싸면 더 많이 팔린다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분석가들이 뭐 수요 예측 패턴 생성해서 이상치 제거한 다음에 수요 예측을 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모델도 분석 모델이 뭐 일주일, 뭐 이틀 이렇게 걸린다라고 하면은 정보가 너무 늦게 전달이 돼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아야 한 100개 정도 팔릴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다 보면 공급 수요의 판단 오류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쓰게 되면은 이제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컨셉이라는 거죠. 무조건 분석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빠르게 돌리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파크나 데스크 등의 분석 환경을 쓰면 돼요.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써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스파크나 데스크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PC 클러스터들이 있으면은 이런 클러스터들이 작업들을 우리가 1억 건을 처리해야 된다. 그럼 얘가 3천만 건, 3천만 건, 얘가 4천만 건을 나눠서 처리하면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스파크예요. 스파크는 마스터는 관리만 하고 워커한테 일을 시켜요. 그 워커가 3개가 있으면 그 워커 셋이서 일을 나눠서 딱딱딱 처리한 다음에 처리가 끝나면은 머지 시켜서 병합을 시켜서 결과를 뽑아주는 거죠. 그런 형태의 처리를 데스크가 파이썬에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쓰면 뭐가 좋으냐 보면은 우리가 20% 할인하면 30% 할인하면 40% 할인하면 우리가 회사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당연히 20% 할인했을 때 보통 일반적인 20% 할인했을 때는 17%의 이익을 남긴다. 하지만 30% 할인하면 23%의 이익을 남긴다. 그러면 조금 더 할인해 볼까? 40% 할인하면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가격을 너무 낮춰버렸으니까 이익이 잘 안 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막 A, B, C 막 돌려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한 번 돌리는데 하루 이틀 걸리면은 이게 가능하겠어요? 뭐 중간에 돌리다가 에러라도 나면은 뭐 하루 또 그냥 까먹는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 이런 이제 스파크나 데스크 같은 걸 써가지고 속도를 향상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과거에 몇 프로 할인할까 막 가격 결정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넘어가면은 간단한 이슈 하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뭐 가격은 이미 결정돼 있고 그냥 회의 시간에 각각 뭐 법인별로
어떤 이슈 있냐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냥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혁신적인 경영 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더 여러 가지 뭐 포인트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석 환경을 보면은 분석 환경은 요즘에 이런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스파크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빠르다. 하드는 뭐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빠르게 분산해서 저장한다. 100메가가 있으면 100메가를 다 저장을 해놓고 중간에 하나가 페일오버 나도 다른 PC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데이터 불러올 때는 얘가 하나하나씩 또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PC에서 밀어주니까 데이터를 빨리 로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할 때도 분산, 처리할 때도 분산 처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이썬하고 R 같은 거 쓸 때 보통 이제 분석가들이 R이나 파이썬을 많이 쓰는데 그분들이 많이 겪게 되는 그 페인 포인트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시스템에다가 고객한테 줄 때는 뭐 스파크 스칼라로 컨버팅 한다던가 뭔가 이제 또 다른 튜닝 방법을 써서 가져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파이썬, 오늘 소개할 파이썬이라고 하는 애는 파이썬 자체로도 시스템화 할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시그널이라는 거죠. 이 파이썬의 챌린지는 어떻게 보면 속도 이거니까요. 이게 2018년 10월에 출시됐고 2020년도 초에 어느 정도 안정화된 버전이 나왔어요. 2점대 버전으로. 그래서 지금 쓰면은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좋아요. 거기다가 펜다스나 사이킨런, 넘파이 등과 이제 통합이 돼 있어서 기존에 내가 쓰다가 좀 잘 안 되네. 그러면 펜타스로 돌아가서 다시 또 분석할 수도 있어요. 속도를 그러니까 막 빠르게 했다, 기존 거 썼다 이게 막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문제는 스칼라로 하면은 기존 코드 다 버리고 스칼라로 다시 만들어야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좋은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얘는 이제 병렬화 프레임워크이고 파이썬의 기존 API와 연동이 돼서 이제 코드를 거의 재활용할 수 있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클러스터도 가능하다. 여기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 우리 기존에 보통 쓰면은 import pandas as pd에서 pd.read csv 해가지고 막 데이터 불러오고 하죠. 록 해가지고 데이터 처리도 하고 뭐 소트해서 정렬도 하고 그룹 바이에서 집계도 하고. 근데 desk.dataFrame as dd 해서 dd.read csv 하면은 파일 불러오고 그룹 바이 집계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기존에 했던 코드의 어떤 별칭만 얘도 그냥 PD로 주면은 그냥 웬만한 건 다 돌아가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제약 조건은 있어요. 정렬이라든가 그룹 바이 어플라이에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된 함수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아직은 조금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만든다 하더라도 훨씬 더 그 퍼포먼스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속도적으로 치고 나갈 때는 데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로직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 펜다스로 먼저 개발을 한 다음에 걔를 나중에 하나씩 전환을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데스크를 한번 파헤쳐보면은 데스크의 데이터 프레임이나 넘파이 어레이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그래프를 그리면서 막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얘가 딱 실행을 시키면은 보통 컴퓨트 이런 걸 해서 실행시키면 그때서야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그림만 그리고 있다가 그때 딱 실행이 되는 거죠. 얘는 한번 이제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은 더 확실하게 와닿을 거예요. 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데이터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데이터 수집하죠. 내부에서 구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랑 외부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 환경에서 코어 모델과 이렇게 여러 가지 특화 로직들을 만들어서 화면에다가 뿌려서 제공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데모로 보여줄 부분은 시스템 사양은 일단 랩탑으로 진행할 거예요. 랩탑으로 진행한다는 거는 일단 리눅스 기반으로 하진 않고 윈도우즈 기반에서 그냥 일반적인 PC로 코어가 2개짜리 코어가 있어요. 얘가 데스크는 코어별로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코어가 2개가 있으니까 2배
당연히 이제 뭐 2배가 확실하게 빨라지진 않겠지만 이 코어별로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건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뭐 30짜리 코어, 30개짜리 코어 이런 거 쓰면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 이제 메모리는 16기가의 GPU 쓸 수 있는 그래픽 카드를 달고 있습니다. 일단 요번에 데모할 때 사용할 데이터는 과거의 판매 실적이에요. 내가 2014년 2주차에 71개가 팔렸다, 4,000개가 팔렸다, 23개가 팔렸다라고 하는 어떤 과거 실적 데이터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입력 데이터 소스로 쓸 데이터는 과거 제품의 연주차별 판매 실적이에요. 1주 전에 몇 개가 팔렸고, 2주 전에 몇 개가 팔렸고, 3주 전에 몇 개가 팔렸다. 이런 과거의 판매 실적 정보를 가지고 간단한 데모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 전처리 프로세스에서는 판매량의 음수값을 제거를 합니다. 정제죠, 정확하게는. 왜냐면 판매량의 음수값이 이제 데이터셋에 있는데, 걔네들은 고객이 반품한 데이터는 -2, 뭐 지난주에 2개가 반품됐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2라고 뜨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그건 나중에 이제 왜 반품이 됐는지는 따로 분석하고, 예측할 때는 전부 다 0으로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 데이터를 정렬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가 끝나면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죠. 먼저 제품의 평균 판매 추세선을 만듭니다. 2020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때 이런 판매량이 있어요. 근데 추세선은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하게 이동평균을 쓰면은, 내가 2020년 3주차를 기준으로 과거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동평균 구간을 5라고 설정하면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양옆에 날개를 2개씩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총 5개가 되는 거죠, 구간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균이 180이에요. 그 다음에 2020년 4주차는 얘를 중심으로 양옆에 날개 2개 펼친 구간의 평균은 190인 거고, 결국은 이게 추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추세선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주차배 효과는 뭐냐? 연주차배 효과는 2020년 3주차는 원래 추세는 180개 정도 팔려야 되는데 300개가 팔리니까 얘는 한 1.56배 정도는 더 많이 팔리는구나. 300분의 18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주차배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3주차에는 더 많이 팔리고 4주차에는 더 많이 팔리고, 뭐 이런 이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2주차에는 뭐 그냥 비슷비슷하네, 이런 효과. 이런 이제 분석 모델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개발을 합니다. 펜다스만 쓴 것과 펜다스와 데스크를 혼합해서 쓰는 거. 펜다스만 쓰는 경우에는 보면은 pd.read csv에서 데이터 불러오고, 그 다음에 판매량을 0으로 정제하고 정렬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이건 전처리만 보여드린 거고요.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 데스크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데스크는 desk.dd에서 함수 만들고, 또 apply에서 또 처리하고, 거의 코드를 데스크로 변환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뭔가 변환되는 게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코드를 PPT에다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성능을 비교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스몰과 라지라고 써 있는데, 스몰과 라지의 차이점은 뭐냐? C 드라이브에 제가 한번 볼까요? pwd 해서 현재 있는 폴더를 보면은 C 드라이브 유저스의 데브 코드에 그 다음에 pwd를 치면은 데브 코드의 세션 둘둘 데이터셋에 지금 스몰과 라지라고 하고 있는데, 한 1기가짜리 데이터셋과 100메가짜리 데이터셋을 가지고 스몰과 라지 1기가 정도 데이터 처리하는데 엄청 이제 파이썬에서는 버벅거리는데, 이 두 개의 성능 비교를 해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펜다스만 썼을 때랑 데스크를 썼을 때 한 100메가 정도 처리했을 때는 펜다스만 썼을 때는 1분 10초, 펜다스와 데스크를 섞어서 썼으면 35초, 그 다음 데이터가 컸을 때도
한 12분, 8분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의 속도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라는 거죠. 이건 단지 이제 코어가 두 개였을 때고 이제 리눅스나 실제 시스템에 들어가면 코어가 되게 많아질 텐데 그때는 확실히 더 빠른 속도 차이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한번 이제 코드를 한번 보면은 먼저 이제 펜다스 썼을 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펜다스만 썼을 때는 데이터 불러오는 거 있습니다. import pandas as pd에서 데이터 불러오고 스타트 타임은 데이트 다음 점 now에서 시간 체크하는 거죠.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 데이터 불러오고 0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룹별로 뭐 빼빼로는 5주차의 평균 뭐 그러니까 각각의 제품별로 이동 평균선을 만드는 거죠. 추세선을.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로 변환한 코드도 뭐 import warnings 한 다음에 데스크에 desk.dataFrame as dd 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데이터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2 제로에서 함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판매량, 그 다음에 정렬하고 그룹 바이에서 이동 평균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이제 저장을 하는 것까지가 됩니다. 한번 실행 한번 해보면은 어떤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 아마 속도가 얘는 이제 스몰 데이터 가지고 한번 일단 돌려볼게요. 그 다음에 속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고 네, 한번 맞히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면은 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발표 세션에서 지금 한번 돌려봤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현재 지금 하는 분석 환경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데스크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 정확하게 뭐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환경인 거죠. 이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기존에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서 분석하는 방법만 배웠다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얘를 어떤 고객한테 딜리버리를 해주려면은 이 코드를 어떤 실시간 돌아가는 어떤 그 서버에다 심고 얘가 빠르게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화면에다가 그거를 계속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셋이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셋이 끝나면은 기존에 1분 10초 걸렸던 것보다 확실하게 이제 단축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어 두 개를 썼을 때고 코어를 더 많이 쓰게 되면은 훨씬 더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네, 이제 새로운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분석만 하고 그냥 이제 버리는 코드가 아니라 그 분석한 거를 빠르게 적시해 주는 부분을 이제 한번 다루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데스크는 desk.org라고 하는 정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예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 기존의 파이썬 유저들이 펜타스로 만들었던 코드들이 있으면은 얘를 데스크로 한번 변환해 보면은 한 번만 변환을 해봐도 확실하게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